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리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자동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던 이 국내 관심 종목과 그리고 신규 관심 종목들 이렇게 영상 두 개가 있고, 그 뒤로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을 국내 관심 종목 A로 올리고, 그리고 신규 관심 종목을 올렸던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내 관심 종목 B 그룹으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볼 신규 관심 종목들을 새로운 신규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서 그룹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이탈 나오면서 기준선을 깬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들 지지받고 그리고 구름대들 지지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후행 스핀만 구름대를 뚫고 조금만 올라오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때도 빠지는 듯 했지만 캔들은 구름대 지지받고 호행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반등 나온 것처럼 이제는 좀 더 상승하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일단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좋은 움직임들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수요일 날은 살짝 기준선 돌파 이후에 목요일은 기준선을 살짝 깨고 갭상승 시작하면서 금요일은 기준선을 물고 쭉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일단 좀 윗꼬리상으로는 캔들들이 구름대의 저항들이 있긴 하지만 이 추세들을 유지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일단 호행스핀도 구름들을 뚫고 나온 만큼 캔들도 이 추세 유지되면서 구름 위로 나온다면 이런 때에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좀 관망 중입니다. 이것도 좀 호행 스핀들이 캔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뭐 전환선들 돌파하고 구름들 안으로 들어가고 기준선도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관망이 필요한 종목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때는 좀 개파락 시작하면서 일부에 대한 매도,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들 나오면서 좀 기준선들 돌파하는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호행 스핀만 이 얇은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 중으로 좀 더 양봉 나오면서 확실하게 호행 스핀이 캔들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에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호행 스핀이 캔들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이런 때에는 호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 받으면서 뭐 윗꼬리를 달리고 주가도 좀 밀리는 듯 했지만 끝끝내 기준선과 구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쭉 상승하고 현재로서는 호행 스핀도 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세에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전고점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에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좀 더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저항만 뚫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상승 보이면서 후행 스핀들이 캔들을 타고 올라온 만큼 이것도 이 추세를 좀 더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때 고점 돌파하고 이때 고점 돌파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더 나올 때마다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아직은 전환선도 물고 있고 기준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또다시 좀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요 자리 RSI가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왔던 자리 1차 매도였으나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던 요런 때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했지만, 이렇게 좀 더 밀리면서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으로는 RSI를 살짝 깼다라는 이유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되, 늘 기대해 보기로는 또다시 전환선들을 좀 더 타고서 상승하기를 기대하지만 현재같이 RSI가 깨지는 자리들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해 보기로는 후행 스핀이 캔들을 타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캔들도 좀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고 있으나 요대로 좀 이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번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하고 남은 비중들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좀 큰 특이 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들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 붙으면서 이런 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럴 때마다 좀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그냥 기준선과 구름 위에서 좀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도 뭐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요것도 좀 더 상승 나오면서 요때 고점, 요때 고점, 핵심적으로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선과 뭐 구름들, 후행 스핀이 캔들과 구름들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샀었던 비중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좀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요런 때 좀 정찰병 말씀드리고, 지금은 강한 상승 보이면서 캔들도 구름 돌파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한 방에 좀 돌파한 만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들 보이지 않았나 싶고, 요것도 요대로 좀 더 상승하면서 핵심적으로 요런 때 고점들을 한 번씩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럴 때마다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되, 그러나 아직은 요런 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도 좀 기준선 이탈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지금도 뭐 주가들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지금 요때 고점도 33,100원이고 요때 고점도 33,100원이니까 요 추세를 좀 더 유지하면서 33,1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도 한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요때 고점인 34,700원도 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RSI 기준선 깨질 때 했었던 두 번의 비중 정리 이후로 계속해서 비중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구름들을 타고서 상승 나오면서 또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위치가 나온다면 이런 때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두 번 비중 정리 이후로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BI텍입니다. DBI텍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대로 밀리면서 또다시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들 타고 밑골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선들 지지받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탈했다가도 후행 스핀들이 좀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 나오고, 주가도 구름들의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준선 깨지는 자리 한번 비중 정리, 구름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지금 지난 금요일 이상으로는 좀 기준선 좀 돌파를 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구름들과 기준선들의 저항받으면서 주가가 좀 밀렸지만, 일단은 지난 금요일 이상으로는 기준선 위로 안착한 만큼 월요일부터 확실하게 기준선과 구름을 좀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후행 스핀들이 좀 구름과 캔들들을 좀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양봉이 나온다면 후행 스핀이 좀 더 올라가다가 캔들들의 저항을 받고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좀 기준선들과 구름들을 지지받는 채로 단기간적으로 횡보하다가 이쪽 면들을 통해서 후행 스핀이 캔들과 좀 구름들을 나오고 그대로 캔들들을 타고 좀 더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때문에 이것도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준선과 구름들을 안착한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음봉이 나온다면 조금만 더 차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도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 자리에서부터 정찰명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좀 캔들들이 구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한 번 더 비중 실어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올라온 만큼 추세 유지하면서 이제는 이때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보되, 뭐 밀리면서 이탈한다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지금 잘 올라온 만큼 추세 좀 더 유지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좀 상승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때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되 기대해 보기로는 좀 여태가 지금 최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1과 2로 보고 3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한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캔들도 구름도 밑에 있고 기준선도 밑에 있고 호행스핀도 구름과 캔들들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대로 추세 유지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그런 때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강한 양봉 보이면서 구름대 상단을 좀 물고 있는 만큼 좀 단기간적으로 구름 안에서 헤매더라도 기준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런 때에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를 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충분한 매수의 이유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좀 기준선들 지지받고 있는 만큼 요 안에서 헤매면서 다시 한 번 더 구름대를 캔들이 나오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런 때 한 번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것도 기준선을 이탈한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지지받고 있는 만큼 요 안에서 좀 더 헤매면서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L입니다. SL도 좀 계속해서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요때 좀 양봉 나오면서 구름 안으로 종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추세 유지되면서 캔들이 구름 안으로 안착해 주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매수보다는 완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RSI를 깨질 때 썼던 매도 이후에는 기준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좀 개파락 시작하면서 기준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깨지는 지난 금요일에는 한 벌에 대한 매도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이제는 좀 기대해 보기로는 흐행 스핀이 이 캔들들에 맞으면서 주가가 위로 튀기를 기대해 보거나 좀 캔들들이 구름대들의 상단 혹은 하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쭉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선 깨지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호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좀 더 상승한 만큼 계속해서 캔들도 기준선과 구름들 지지받으면서 위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캔들과 호행스핀들 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좀 지지를 유지하면서 더 상승할 때 이런 때 고점과 이런 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시스템즈입니다. 파크시스템즈도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한 벌에 대한 비중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은 기준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RSI를 좀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RSI가 깬 만큼 이제는 1차 비중 정리를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2차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RSI만 깬 채로 기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0% 정도의 비중 정리만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RFHIC입니다. RFHIC도 지금은 좀 밀려면서 호행스핀들이 구름대의 지지들을 좀 받으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RSI가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한 이후에 이 뒤로 기대해 보기로는 밀리더라도 호행스핀들이 구름과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거나 캔들이 기준선들이나 구름들의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때문에 RFHIC도 일단 RSI가 깨질 때 했었던 1차 비중 정리 이후
이후에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 내에서는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 지난 금요일 이상으로는 충분히 신규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좀 기준선 돌파 이후에 이탈이 나왔지만 지난 금요일로서는 확실하게 기준선을 안착하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추세를 좀 더 유지해보면서 이런 때 고점을 돌파할 때 한 번 더 비중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이 뒤로 쭉 빠지면서 뭐 기준선도 이탈하고 이 얇은 구름대들을 한 방에 이탈해 버린다면 그런 때에는 또다시 완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강한 상승들 보이면서 기준선도 돌파하고 구름도 다시 좀 돌파한 만큼 추세 좀 더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쿠콘입니다. 쿠콘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썼던 2차의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호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들 나오고 있지 않나 싶대. 지금은 좀 기준선과 전환선들의 저항받으면서 윗골이 달려있는 만큼 서로 간의 지지와 저항들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뭐 강한 상승들이 붙으면서 기준선들 또다시 돌파한다면 그런 때는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선 돌파 못했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택입니다. SNS택도 계속해서 좀 안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상승들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음에도 밀리면서 기준선도 이탈하고 구름대마저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또다시 수요일부터는 좀 안전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기준선 또한 이탈한다면 2차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해보기로는 호행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캔들도 뭐 기준선 같은 것들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기를 기대해보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빠지면서 이탈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이때부터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만큼 일단은 추세 유지하면서 계속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고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좀 돌파할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싶되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해서 꺾여 들어온다면 이런 때는 매도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들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더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기준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좀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로서는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 이대로 좀 더 강한 상승들 보이면서 캔들이 구름대도 돌파하고 이제는 호행스핀도 구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그 뒤로 상승하면서 캔들도 돌파하는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일단 좀 기대해 보기로는 이때가 29,400원인 최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세 유지되면서 이때 고점도 좀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오면서 3파의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때문에 이것도 캔들이 구름 나올 때 호행스핀이 구름 나올 때 호행스핀이 캔들 돌파할 때 그럴 때마다 3번에 나누어진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하는 자리들 아니면 RSI가 과매수로 올라가는 자리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기준선 돌파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들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도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호행스핀과 캔들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추세 유지해주면서 이런 때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뭐 큰 특이사항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밀린 듯 하다가 전환선들 타고서 잘 올라온 만큼 좀 더 상승하면서 이런 때 고점도 돌파한다면 그럴 때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는 RSI 깨지는 자리에서 했었던 비중 정리 이후에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대로 빠지면서 기준선을 또다시 이탈한다면 이런 때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1차 비중 정리 이후에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도 아직까지는 관망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 추세 좀 더 유지되면서 기준선 위로 안착한다면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캔들이 기준선 밑에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심 종목들 현대차부터 솔리드까지 함께 보셨고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를 2파로 보고 있는 만큼 기간적인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좀 상승들이 보이면서 3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보고, 그것과 별개로 캔들과 호행스핀들이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도 위에 있고 호행스핀도 구름과 캔들들 위에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그 상승 추세들을 유지하면서 상승들 나와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